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손글씨 부분, 전기 설비 부분 마무리를 좀 져드릴게요. 가공 인입선 및 배전선 공사 여기 할 차례죠. 거기 보면 가공 인입선 개인적으로요, 이 기능사 문제에서 이 용어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이랑 요 밑에 있는 연접 또는 이웃 연결 인입선 2번으로 돼 있죠. 거기 잘 보시기 바래요. 가공 인입선은 지지물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한다? 수용가에 이르는 전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서 우리가 전원선을 끌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공급받죠. 즉 지지물에서 출발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한 수용가에 이르는 전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공인입선이라고 그래요.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공인입선은 지지물에 지 동그라미 하시고 수용가에 수 동그라미 하셔갖고 지수 기억하자고요. 그 다음에 옆에 거 먼저 좀 볼게요. 2번 볼게요. 연접, 다른 말로 뭐예요? 이웃 연결 인입선이라고 했는데 이 이웃 연결 인입선은 새로운 표현이고요. 알고 계셔야 돼. 연접 인입선이 이웃 연결 인입선이라는 거. 이렇게 지금 또 다른 주택가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이때 지금 전원선이 여기서 왔잖아요. 이때는 굳이 또 다른 선을 여기서 분기하기보다는 기존의 선로 해서 이렇게 따는 거죠. 그래서 연접 인입선, 다른 말로 이웃 연결 인입선은 한 수용 장소에서 출발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과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웃 연결 인입선은 수수 기억하자. 그래서 가공 인입선은 지수, 연접 인입선은 뭐다? 수수 기억하자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출발점이 지지물이냐, 둘 다 도착점은 수용가죠. 출발점이 지지물이냐, 출발점이 수용가냐 좀 차이점 있죠. 거기 보시면 가공 인입선에 전선의 굵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압 가공 인입선은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씁니다. 잘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경동선을 쓰죠. 제가 이제 첫 시간 때 우리는 연동은 옥내배선에서 쓰고 경동은 옥외배선에 쓴다고 했었죠. 이때 저압일 땐 2.6mm인데 단 전선의 길이가 15m 이하시 2mm도 가능하대요. 잘 물어봐. 요 두 개를. 요놈과 요놈 사이의 길이라고 해요. 그쵸? 요거를 개정 전에는 경간이라고도 얘기했으니까 요거 같이 좀 기억하셔요. 이게 CBT 문제다 보니까 그 표현을 같이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선의 길이 또는 경간이 15m 이하라면 2mm도 가능하다. 자, 고압일 때는 5mm 되겠습니다. 이제 특고압도 있는데 뭐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네.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지표상 높이. 이 지표상 높이를 외우실 때에는 도철행 기억하셔요. 도철행. 첫 번째가 도는 도로를 횡단하고요. 철은 철도를 횡단합니다. 횡은 횡단보도교 위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저압일 때랑 고압일 때랑 시험 문제거든요. 만일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한다고 하면 부득이하게요. 요놈이 횡단하는데 도로가 있는 거죠.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고요. 도로를 따라 시설하지. 예. 만약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한다면 최소 5m 이상 높이에 두고요. 고압일 때는 6m 됩니다. 이제 특고압은 안 나오니까. 그 다음 철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6.5예요. 둘 다 똑같아.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저압 가공 인입선이 횡단보도교 위에 가선된대요. 요때는 3m 되겠습니다. 이게 육교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차량이 다니는 곳을 횡단할 때는 횡단보도라고 하지 횡단보도교라고 안 하죠. 예. 자, 고압일 때는 횡단보도교가 3.5인데요.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선에 위험 표시라는 걸 두었을 때 어떻게 되냐요. 3.5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어요. 횡단보도교 3.5인데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 위험 표시라고 좀 적어주실래요? 고압일 때 가공 인입선으로 종종 보면 이렇게 고압일 때
그러니까 전선에 보면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표지판을 달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그 높이를 3.5m까지 감할 수 있대요. 물론 요 두 항은 안 되고요. 요 두 항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공인입선은 뭘 물어보냐면 정이랑 전선의 이제 굵기랑 지표상 높이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거기 보면 이제 횡단보도가 3m인데 이게 많이 물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표시한 거죠. 나머지도 다 보셔야 되는데 다 엑기스만 들어간 거라. 두 번째, 연적, 다른 말로 이웃 연결 인입선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용가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한다? 수용가로 도착되는 전선을 말하죠. 자, 요놈은 분기점으로부터 얼마? 100m 넘는 지역에 미치면 안 됩니다. 이게 시설 규정이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요 두 놈을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분기점으로부터 100m 넘는 지역에 이 전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공교롭게도요, 요 사이에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 도로 폭이 얼마? 5m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보시면 애자 및 장주, 건주라고 하는데 지금 애자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기능사 시험에 빈출로 출제되는 건 구형애자입니다. 거기 보면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전주가 있으면 모든 전주가 다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는 거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선이라고 하죠. 지지물의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해서인데, 가만 보면 요 지선은 여기 알다마가 있어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선애자라고 하는 거죠. 이 지선애자는 말 그대로 이 전선을 지지하면서 요놈과 요놈이 전기적으로 뭐예요? 연결이 안 된 상태로 만들어주고 있죠. 이때 요 애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선애자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구형애자라고 그래요. 이거를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를 지선애자라고 하면 너무 쉽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애자다? 구형애자다. 그 다음에 장주라고 그래요. 장주. 여러분들 장주는 전주가 있으면 제가 이 전주에다가 이렇게 완금이나 애자를 이렇게 장치하고 전선을 가선하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장주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설치한 다음에 추리를 꾸미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지지물의 완금 내지 완목, 요게 완목, 이제 나무 재질이면 완목입니다. 완목 또는 애자 등을 장치하는 공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장주한다라고 그래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건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건주는 지지물을 땅에 묻는 공정을 건주한다라고 그래요. 거기 보시면 15m 이하인 지지물은, 즉 전주의 길이가 얼마? 15m 이하인 지지물은 자신의 길이의 6분의 1 이상을 매설해야 돼요. 꼭 기억하자. 전주가 그 길이가 15m 이하인 지지물은 자신의 길이의 얼마? 6분의 1m 이상을 매설하죠. 예를 들어보면 10이랑 요게 7, 10, 12가 잘 나와. 그럼 12로 보면 대전솔에 지금 많이 씁니다. 12m라고 치면 여기에다가 15m니까 6분의 1이면 요게 2m죠. 그럼 최소 땅에 묻히는 깊이는 2고요. 여기가 얼마다? 10m가 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되셨나요? 네, 잘 물어본다. 15를 초과할 때 2.5인데요. 요 놈이 아주 집중적으로 물어본다는 거. 자, 네 번째, 주상변압기 보호장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능사 문제로요, 이 문제도 고전적으로 많이 출제됩니다. 잘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가정집 같은 경우는 별도의 변압기가 없기 때문에 한전의 자산인 주상변압기를 이용해서요, 전력을 공급받죠. 지금 보면 요렇게 마음만 급해갖고 지금 요놈 있죠, 요놈. 그리고 제가 그림상 그린 요놈이 바로 뭐다? 주상변압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변압기? 주상변압기. 이 주상변압기 1차 측의 보호 설비로 사용되는 게 바로 뭐다? COS라고 그래요. 요걸 다른 말로 컷, 아웃, 뭐가 된다? 스위치가 돼요. 그래서 C는
컷이고요. 이제 O는 이제 아웃이야. X는 당연히 스위치 개념이 되겠죠. 컷 아웃 스위치. 여기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퓨즈야, 퓨즈.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돼. 이게 만약에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돼요. 이게 풀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이렇게 봉 같은 걸로 여기다 끼운 다음에 이렇게 다시 끼웁니다. 이렇게 펌핑 해갖고 밀어 넣어갖고. 예. 어쨌든 주상변압기 1차 측 보호에는 뭘 쓴다? COS 컷아우트 스위치를 쓰고요. 2차 측. 자, 여기서 우리가 전선이 갈 때 이렇게 네모난 설비 하나 가거든요. 중간에 전선 이 사이에 네모난 설비가 있는데 이게 캐치홀더예요. 이것도 퓨즈입니다. 그래서 둘 다 물어볼 때가 있고 개별적으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주상변압기 1차 측 보호 설비가 뭐냐요? COS. 주상변압기 2차 측을 보호한대요. 캐치홀더. 주상변압기 1차와 2차 보호가 누구냐요? COS 캐치홀더.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선의 시설이에요. 지선. 네, 우리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지물의 안정성을 보강하는데 근래 보면요, 이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래에 보면 이게 추세야, 지선 문제가 잘 출제됩니다. 이거 근래에는 기능사 문제로는 잘 안 나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선이죠. 첫 번째가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입니다. 요거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4.31. 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이 요게 시험 문제로 지금 잘 나와요. 4.31 kN 이상인데 요게 이제 440kg이에요. 따지면. 예, 지선을 받는 이 지선으로 사용되는 요놈은 최소 장력이 얼마? 44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걸 설치해 줘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요거를 장난을 많이 쳐요. 그리고 요 놈을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뭐 3.41이다, 뭐 2.31이다, 뭐 이렇게 냅니다. 그 다음에 소선수는 몇 가닥이다? 세 가닥인데 잘 보면 여기에 이렇게 여러 소선이 얘가 한 선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 소선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소선이 최소 몇 가닥? 세 가닥 이상이 꼬여 만들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원래 실제로요. 여기랑 여기에 하중이 주어지면 요 거리 이제 요 높이랑 하중이 주어지면 요거 지선의 가닥수를 구할 수 있거든요. 예, 이때 우리가 실제 설치되는 가닥수는 계산상 가닥수에다가 안전율을 곱하는 거니까 안전율은 일종의 여유율을 준다고 보시면 돼. 그럼 만약에 가닥수가 한 가닥이야. 그러면 한 가닥에다가 안전율이 2.5니까 2.5를 곱하면 2.5가닥인데 이런 안전과 관련된 건 무조건 소수점 절상하죠. 그래서 최소 가닥수가 3가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선의 지름은 최소 얼마?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쓴다는 거. 자, 6번째 조가용선 되겠습니다. 조가용선. 여러분들 이제 조가용선의 시설인데 우리가 케이블을 가공으로 설치할 때에는 이렇게 케이블을 가공으로 설치할 때에는 케이블을 생짜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설치하냐면 조가용선을 설치한 다음에 이어서 케이블을 이렇게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감아주는 거예요. 묶어준다고 하는 거지. 예.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조가용선은 일종의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선일 뿐입니다. 이 피복이 없죠. 피복이 없기 때문에 뭘 한다? 접지를 하죠. 만약 행거로 요런 게 행거식이에요. 행거로 지지하면 얼마? 0.5m 이하마다 지지를 해주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금속 테이프 등으로 나선형으로 감아준대. 테이프로 이렇게 휘감아주면 0.2. 그 다음에 조가용선의 굵기는 22스퀘어 이상의 아연도금한 강연선을 쓰라고 하는데 그 전선의 종류 갖고는 한 번도 장난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선의 굵기만 기억하면 돼. 몇 스퀘어? 22스퀘어. 자, 그 다음에 7번째 배전반 되겠습니다. 배전반. 우리 배전반은 그냥 나오면 폐쇄식 큐비클형 찍으시면 돼. 지금 다 이거예요. 금속재 외함에요. 전기 설비를 때려 넣은 타입이에요. 네, 이걸 우리가 큐비클 타입, 다른 말로 폐쇄식 배전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점유 면적이 좋고요. 보수, 특히 안전에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적으로 여기를 터치하지 않고요. 전부 요 앞에 있는 어떤 설비를 통해서만 이 스위치가 다 있어요. 그걸로만 우리가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투입이나 차단이나 이런 그걸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접촉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보수 안전에 굉장히 또 신뢰성이 높죠. 외부에 이제 쥐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네. 요즘에 또 뱀이 많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공장, 빌딩, 전기실에 많이 쓰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 배전반 내지 이제 배전반, 수배전반의 타입 물어보면 무조건 뭘 기억하자? 이제 폐쇄식 배전반, 큐비클 타입이라고요. 자, 분전반이죠. 분전반은 부하가 분기하는 곳에 설치하죠.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우리가 이제 이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정리를 할 때 요렇게 배전반이 있었고 요렇게 분전반이 있다고 했었죠. 배전반은 전기실에 있는 거예요. 전기실에 있는 금속재 외화물 수배전반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분전반은 각층에 있는 거죠. 당연히 얘는 부하가 분기하는 곳에 있는 거죠. 얘 모체격이죠. 요놈이 자식들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인데 이런 설비들은 당연히 뭐예요? 안정성이 있어야죠. 뭔가 진동이 가해지거나 어떤 외부 충격이 있으면 안 되죠. 또 하나가 접근성이 용이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가서 조치를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돼요. 이게 문제 풀어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뻔한 문제. 자, 그 다음에 특수장소의 공사예요. 거기 보면 전기 울타리죠. 전기 울타리. 보통 우리가 이제 전기 울타리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파리 같은 데서 볼 수 있죠. 사파리 같은데.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답을 찍을 때 도움이 되는 것들만 딱딱 추렸는데 사용 전압은 250V 이하의 것으로요. 전선의 굵기는 2m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수목과의 이격거리가 0.3인데 맨날 틀린 걸로 20cm, 그러니까 0.3이라는 건 30cm를 얘기하죠. 요걸 말합니다. 두 번째가 전기요끼인데요. 전기요끼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10V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요끼 나오면은 여러분들 그냥 10V 찍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온상 및 도로의 전열인데 여러분들 전기 온상이라는 건 비닐하우스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도로의 전열 요런 거는 좀 앞으로는 좀 더 아마 좀 뭐라고 해야 되냐 확대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겨울철에 상습 우리가 아무리 여기는 이제 이 눈만 오면 그냥 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들이 매일 사고가 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구간들에 우리가 열선을 깔아갖고요. 이 구간은 이제 얼질 못하도록 이제 열선을 깔아준다고 보는 거죠. 도로의 전열. 그래서 전기 온상 설비나 도로의 전열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물어보면 발열선의 온도 물어보면 무조건 80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전격 살충기죠. 여러분들 전격 살충기는 여름철에 우리가 모기잡이 하는 건데 거기 보면 그 살충기의 그 격자 요놈의 높이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 우리가 아까 고압 가공인입선에 위험 표시를 두면 요 높이가 3.5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위험한 숫자가 3.5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격자 위험하죠. 3.5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의용 전차. 이게 또 개정이 돼 갖고요. 유의용 전차를 놀이용 전차로 요즘에 이제 또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CBT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결국에 그 문제를 본인이 보고 나오기 때문에 개정 전과 개정 후의 표현을 둘 다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래서 유의용 전차 다른 말로보다 놀이용 전차 반박하죠. 우리가 이제 놀이동산에 애들이 이제 이 타고 놀 때 사용되는 그 이제 이 말 그대로 유의를 즐기기 위한 전차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유 교사만 기억하시면 돼요. 직류 60V, 그 다음에 교류 몇 볼트다? 40V. 직유 교사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소세력 회로가 됩니다. 무슨 회로? 소세력 회로. 요게 초인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한 문제가 있는데 요게 집중적으로 출제되고요. 요게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문제, 개념의 문제예요. 소세력 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이 1스퀘어거든요.
요게 틀린 걸로 맨날 2.5스퀘어로 나와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21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이 개정된 부분의 문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개정된 문제를 나올 걸 고려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시험이 뭐 그런 시험은 아니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만 푸셔도 전혀 합격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개정된 문제가 한꺼번에 많이 못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개정된 문제 중에 한 문제로 잘 출제됩니다. 이거. 그래서 소세를 쾌로는 1스퀘어의 전선을 쓰는데 맨날 틀린 걸로 2.5로 나오니까 요 숫자 꼭 기억하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전기 부식 방지 설비라고 그래요. 이 전기로 인한 부식이 발생했을 때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물탱크 같은 거, 예전에 이제 그래서 물탱크나 뭐 이제 또는 뭐 이 전기철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서도 내용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기능사 문제는 요게 집중적으로 출제되는데요. 꼭 기억해야 된다. 사용 전압은 직류 60V 이하라는 거. 요거를 엄청나게 장난칩니다. 사용 전압은 직류 60V를 초과한다. 60V 이상이다. 또는 60V 이하다. 또는 교류 60V 이하다.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전기 부식 방지 설비로 사용되는 것은 직류 60V 이하다. 요거는 필히 기억하자. 그 다음에 8번째, 먼지 또는 분진의 위험 장소예요. 이것도 원래는 분진의 위험 장소였다가 먼지로 바뀐 거예요. 표현이. 분진이 여러분들 먼지입니다. 그래서 요건 2가지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 폭연성 분진이에요. 예전에 표현을 많이 쓰니까 폭연성 분진이야. 요걸 이제 먼지라고 보시면 돼. 분진이 먼지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셔야 돼. 폭연성 분진이 다량으로 체류하거나 취급한대요. 이러한 곳에는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돼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비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금캐 기억하자. 폭연성 분진이 이제 이 체류하거나 취급을 하면 전기공사는 뭘 해야 된다? 금캐. 여기서 금은 금속관 공사, 캐는 무슨 공사? 케이블 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자. 케이블이지 캡타이어 케이블은 아닙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은 아니야. 이것은 물에 강력하지. 자, 그 다음에 가연성 분진인데요. 자, 여기서 같이 기억해야 돼. 폭연성 분진이랑 여러분들 가연성 가스는 공사 방법이 같아요. 그러니까 묶어주는 게 좋아. 폭연성 분진이랑 가연성 가스는 공사 방법이 같아요. 그러니까 금캐. 그 다음에 가연성 내지 위험물이 저장이라고 하는데, 그 가연성이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들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연성 분진이 됩니다. 가연성 및 위험물을 저장한다고 하는데, 요 가연성은 위에 보면 이제 가스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가연성은 가연성 분진이야. 그 다음에 위험물의 저장입니다. 맨날 석유류를 저장한대. 석유류 등. 요럴 때에는 금, 캐 하나 더 추가된다. 그래서 금, 캐 그 다음에 녹색으로 했네. 금, 캐 하나 더 추가되는데 하나가 아니라 합이죠. 그래서 금은 금속관 공사, 캐는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합은 합성 수지관 공사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거기 보면 제가 옆쪽으로 몰려갖고 요건 좀 안 쓸게요. 거기 보면 합성 수지관은 다 되는 게 아니야. 두께 2mm 미만은 제외합니다. 상급 문제가 돼요. 이걸로 장난치면. 그래서 자, 이렇게 기억하자. 우리 이제 폭연성 분진이나 먼지죠. 폭연성 분진 또는 먼지라고 나오거나 가연성 가스는 금캐야. 그 다음에 가연성 분진 또는 먼지나 위험물을 저장한대요. 이럴 때는 금캐 합이 된다고요. 대신 이때 합성 수지관은 두께 2mm 미만은 뭐한다? 제외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센서 등. 요게 타임 스위치라고 했다가 요걸 센서 등이라고 또 재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관광원 및 숙박업 등의 객실의 입구 등에 설치하는 타임 스위치는 이제 전등을 설치할 건데 이 전등은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를 설치하니에요. 몇 분? 1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아파트 및 현관에 설치하는 이 전등의 경우는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 센서 등을 설치하니에요. 몇 분? 3분. 관광업, 숙박업 1분. 주택 아파트 몇 분? 3분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화약류 저장소죠. 우리가 탄약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대지 전압은 몇 볼트다? 300V 이하여야 되고요. 여러분들 차단기는 어디에다 둔다? 밖에 둡니다. 네. 이 화약류 저장소는 차단기를 안에 두면 안 되죠. 혹여 이렇게 회로를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이 불꽃이 우리가 이제 이 위험물질과 닿았을 때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차단기는 밖에 두며 전기 기계기구는 전폐형이어야 돼요. 이 전폐형을 개방형으로 두는데 화약류 저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전기 설비는 단 하나, 등기구밖에 없어요. 무조건 케이스를 씌워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기 기계기구는 전폐형일 것.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조명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설비는 조명 설비밖에 없는데 그럼 당연히 전기 설비를 해야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화약고는 폭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폭연성 분진과 똑같다. 금속관 케이블 공사 금캐. 그 내용이 새로 여러분들 그 3번 내용 있죠. 요 3번 내용이 새로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추가된 내용이고요. 잘 나옵니다. 마지막 11번째 교통신호등인가요? 그래서 교통신호등은 사용전압이 300V 이하로서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뭘 설치하냐고 물어봐요. 무전, 다른 말로 지락 차단 장치를 설치합니다. 지락 차단 장치가 개정 전의 표현이고요. 누전이 개정 후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이제 둘 다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CBT 문제가 이 개정 전의 표현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은 사용 전압이 300V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 150V를 초과할 때는 누전, 다른 말로 지락 차단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이제 손글씨 부분에 대한 그 전기 설비의 요약이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보면은 이제 내용이 많이 압축이 돼 있어요. 근데 요것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거는 좀 모질하기 때문에 앞에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고 항상 당부드리지만 항상 당부드리는 건 내용 정리가 먼저 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답하는 이제 그 시대는 조금 많이 지났어요. 최소한 이제 똑같은 문제더라도 이렇게 보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이 문제 무조건 4번 이런 건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위치가 다 바뀌니까. 그리고 말이라도 조금씩 바꾸는 추세니까 여러분들 항상 내용 정리가 먼저 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만큼은 필히 암기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3파트 전기 설비죠. 이 전기 설비 파트를 이제 손글씨 부분을 요약을 완료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정리 잘 하셔갖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